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멋지게 나이 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인생의 기술.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입니다. 지은이는 이군후, 엮은이는 김성경, 발행은 갤리온입니다. 이 책은 50년간 정신과 전문의로 환자를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쳐온 이근우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전하는 나이 들매의 즐거움을 오롯이 담은 책입니다. 나이 들면 뭐가 좋은가요? 란 질문에 나이 들면 뭐가 좋습니까? 좋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받아들여야 할 생의 궤적입니다. 나이 들어 좋은 점이라기보다 나이 들면서 좋은 일, 즐거운 일을 만들어 가겠다는 마음가짐이 훨씬 중요하지요. 라고 노학자는 대답합니다. 고령화 사회 본격화로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들이 부쩍 높아졌는데요. 특히 자식들의 봉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베이비붐 세대에게 노후 대책은 발등에 불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노후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죠. 그러나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은 충분한데도 불행한 여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행복한 노후, 즐거운 노후를 위해서는 돈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멋지게 나이 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기술 53가지가 담겨 있는데요. 뭐가 그리 억울한가? 왜 외롭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무모하게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당당하게 아파라 등 수많은 에피소드를 소재 삼아 풀어놓은 얘기 속에 노후를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갈 노하우와 실용적 지식들이 담겨 있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는 얘기들 자체가 훌륭한 읽을거리이고 잔잔한 재미와 감동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자식들과의 관계에 대한 조언은 수많은 상담과 그 자신의 직접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인생을 살면서 재미있는 일만 골라한 게 아니라 해야 할 일들을 재미있게 만들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재미있는 삶의 비결입니다. 이 책은 노년의 삶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40, 50대에게 위안과 함께 용기와 희망을 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뭐가 그리 억울한가? 아침이면 태양을 볼 수 있고 저녁이면 별을 볼 수 있는 나는 행복합니다. 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 깨어날 수 있는 나는 행복합니다.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가슴을 가진 나는 행복합니다. 김수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중에서. 나이 들어 보세요. 재미있어요. 백발의 노신사가 젊은이에게 한 말이다. 젊을 때는 나이 드는 것이 싫고 노인의 부정적인 모습만 떠올리지만 실제 나이 들어보니 재미있다는 말이다. 그렇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재미없는 나이가 어디 있으랴.
물론 20살의 즐거움과 40, 50살이 되었을 때 느끼는 삶의 즐거움은 전혀 다르다. 그러나 달라서 더 특별하고 가치가 있다. 그걸 모르고 현재 나의 상태를 다른 시기와 비교한다면 우리는 일생토록 후회하고 억울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지금을 살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슬픈 삶이다. 인생은 어느 시기건 그에 알맞는 그때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 그것을 충분히 느끼며 산다면 성공한 인생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음양이 있기 마련이다.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다.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젊음의 열정과 에너지가 오히려 젊음을 좌절시키기도 한다. 힘없고 느리기만 한 늙음이 천천히 익어가는 술처럼 그윽한 인생의 향을 품어낸다. 그러므로 좋은 것이 늘 좋으리란 법은 없으며 나쁜 것이 언제나 나쁜 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는 것이다. 단점이 있다면 노력을 기울여 보완하고 장점은 갈고 닦아 내 삶에 힘이 되도록 해야 한다. 좋은 기운을 북돋아 나쁜 기운을 잠재우도록 해야 한다. 중년 이후를 바라본다는 것은 나이 들어 좋아지는 것과 나빠지는 것을 구별하고 이해하는 데 있다. 나이가 들면 분명 나빠지는 것들이 있다. 가장 확실하게 나쁜 것은 바로 육체의 노화다. 사실 나이 들면 건강이 나빠질 일만 남았지 거꾸로 좋아지지 않는다. 이는 누구나 알지만 스스로에게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입으로는 받아들이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그래도 나는 다를 거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에 계속 붙들려 있으면 억울함과 애석함만 커질 뿐이다. 노화, 즉 몸의 변화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능이다. 탤런트 김혜자 씨가 이런 말을 했다. 나이가 들어 불편한 것은 돋보기를 꺼내야 하니 책 보는 게 거추장스럽죠. 하나님은 다 좋은데 늙어서 눈을 아프게 하지 말지. 그걸 왜 그랬을까 곰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나이 먹어서 책을 보면 많이 알게 되고 그러면 앞에 나서게 되니 그냥 뒤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눈을 나쁘게 했나 보다라고요. 김혜자 씨의 부드러운 미소와 딱 맞아떨어지는 생각이다. 이런 자세라면 나빠지는 청력과 시력에 별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보청기를 끼고 돋보기를 쓸 것이다. 보청기와 돋보기는 거추장스러운 게 아니다. 오히려 젊어서 듣지 못했던 소리, 보지 못했던 세세한 것까지 보도록 노력하게 만드는 고마운 물건이다. 또 하나, 나이 들미 두려운 이유가 기억력이 떨어지는 뇌력 저하다. 이런저런 약속과 집안 행사를 잊어버린다거나 지갑이나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도통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이런 정말 늙었나 봐 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비아냥대기도 한다. 이 말이 입버릇이 되면 나도 모르게 더 빨리 나이 들어 버린다. 나도 수첩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둔 것을 잊어버려 고생한 일도 있고 바로 어제 일이 기억나지 않은 적도 여러 번이다. 처음엔 충격이 컸다.
하루 종일 사라진 기억을 생각해내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수십 년 내 속에 쌓아왔으니 용량이 꽉 찼을 것이다. 이젠 나의 뇌가 알아서 자동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입력시키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생각이 느려지고 행동이 둔해지는 것도 당연하다. 한창 때 젊은이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나이 들매 미덕이다. 생각해보라. 나이 들면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적어지고 나를 찾는 사람도 줄어드니 바삐 서두를 것은 없지 않은가. 무슨 일이든 천천히 해도 혼낼 사람이 없으므로 마음 푹 놓고 하면 된다. 사실 나이 들면서 가장 넉넉해지는 재산은 시간이다. 얼마 전 나이 드니까 음식 맛이 없어졌다고 자모 억울한 표정을 짓는 이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예전에 먹었던 그 맛을 찾아 구석구석 맛집을 순례한다는데 그 맛이 아니란다. 그러나 평생 하루 세끼 온갖 음식을 줄기차게 먹으며 살아왔는데 혀가 둔해질 때도 되었다. 나이 들면 혀의 맛이 아닌 다른 데서 삶의 맛을 찾아보라는 신의 계시쯤으로 생각하면 어떻겠느냐고 나는 그의 억울함을 달래 주었다. 또 누군가는 나이 들어 좋은 것은 지하철 공짜표밖에 없다고 투덜거리기도 한다. 나이 들면 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공짜표가 어디인가? 아마도 나이 들었다고 무료로 지하철을 태워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굉장한 혜택이다. 거기에 박물관 입장료는 깎아주는 등 찾아보면 이런저런 경로 우대 혜택이 많다. 지하철에 타면 젊은이들이 알아서 자리를 비켜주기도 한다. 맡아놓은 자리처럼 앉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자가용이 따로 없다. 사실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억울해하지만 않는다면 굉장히 행복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거,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감동이 아주 많기 때문이다. 그 즐거움을 누릴 생각은 하지 않고 억울한 생각만 하면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에 빠진다. 나이가 들면 좋은 점은 생활이 단순해진다는 것이다. 책임도 의무도 줄어든다. 시간이 늘어나고 인내심이 많아지고 감정이 섬세해진다. 평소에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못했던 일들을 불어난 시간에 하나씩 해보는 재미를 누리는 것도 좋다. 여행을 하고 글을 쓰거나 악기를 배워도 좋으리라. 더디 진도가 나가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칭찬해 주리라. 나이가 들면 긴 시간이 드는 일을 찾아 제대로 시작해보라. 잘 안 돼도 서툴어도 시간이 넉넉함으로 내 자신을 기다려줄 수 있다. 요즘 나는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눈을 뜰 때마다 신기하다. 주위에는 밤에 자다가 세상을 떠난 동창이나 선후배가 많다. 나 또한 내일이 반드시 예약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와, 눈 떴구나, 하하 하고 쾌재가 터져 나온다. 그 순간의 찰나적인 신비감이라니. 젊을 때는 이런 신비감을 단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다. 그때는 아침마다 기계적으로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은 나에게 남은 생물학적 여명이 적다는 데서 오는 하루하루의 희열감에 매일 아침이 행복하다. 이것도 나이 든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동이다. 일본 시인 이사의 하이쿠다. 얼마나 운이 좋은가. 올해에도 모기에 물리다니. 딱 내 심정이다. 한 살 한 살 나이 들어간다고 억울해하지 마라. 제대로 살지 못했는데 벌써 이렇게 나이 들었다고 후회하지 마라.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살았고 일했고 즐겼다. 지금 내 나이에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찾아내는 것이 더 급하다. 내가 쓸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줄어들고 있다. 왜 외롭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낭비된 인생이란 없어요. 우리가 낭비하는 시간이란 외롭다고 생각하며 보내는 시간뿐이지요. 미치 앨범, 천국에서 만난 5사람 중에서 한 신문사에서 우리 부부를 인터뷰했을 때 아내는 나를 이렇게 소개했다. 100이면 100명 모두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래? 하고 곰곰 생각해보니 역시 아내의 눈이 정확했다.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한번 왔다 가는 기자의 이름과 나이, 취미 등을 물어보고 기억해둘 정도다. 지난 2월 구정무렵 휴전선 근처 연천에 사는 최호균 선생 집에 다녀왔다. 그는 50대 후반으로 10여 년 전 네팔 의료봉사를 함께 가면서 알게 되었다. 며칠째 추운 날이 계속되었지만 나는 연천행을 감행했다. 날이 풀린 후에 따뜻한 봄이 되어 찾아가도 될 일이었다. 누구에게나 배려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노인인데 약속 좀 미뤘다고 뭐라 할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그가 섬진강 근처에서 살 때도 언제 한번 찾아가겠다던 약속을 나는 지키지 못했다.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또 약속을 어기게 될 것만 같았다. 그는 50년 만에 추위라며 괜찮겠느냐고 나의 방문길을 걱정했다. 추위야 옷을 따뜻하게 입으면 그만이었다. 초행길이라 헤맬 수도 있지만 내비게이션이 있다. 나는 두툼한 점퍼에 러시아 털모자까지 쓰고 일행과 함께 아침부터 서둘러 연천으로 출발했다. 떠나기 전날 최 선생에게 필요한 거 없느냐고 물었더니 농담처럼 군량미가 떨어졌다기에 쌀 한 포대와 라면 한 박스를 샀다. 그가 사는 마을은 비무장지대 코앞이었다. 시간이 좀 걸리리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금방 도착했다. 최전방이 서울에서 이렇게 가깝다니 놀랐다. 머릿속에 생각과 현실은 이렇듯 자주 어긋나기 마련이다. 그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나를 보는 눈빛과 행동에 기쁨이 묻어 있었다. 진심으로 맞아주기에 나 또한 반갑고 좋았다. 그는 비무장지대에 얽힌 마을의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 사이 그는 연천 홍보대사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홍합짬뽕을 시켜서 조그만 탁자에 둘러앉아 후후 불어가며 홍합을 까먹었다. 얼큰하고 시원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먹는 짬뽕 맛은 어디에도 비할 수 없었다. 그는 몸이 약한 아내를 위해 시골 살림을 선택했다. 2층에 다락방까지 있어 참 좋지만 남의 집이라 아쉽다기에 내가 말했다. 누구 소유가 있느냐는 별 의미가 없지요. 그 집을 사용하는 사람이 임자 아니겠소.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봉사라는 인연으로 만나 이심전심 서로 통하는 사이가 되어 이 추운 겨울 지척에 비무장지대를 두고 홍합짬뽕을 나눠 먹는 나와 최 선생. 인연이란 참으로 묘하다 싶었다. 짬뽕 한 그릇을 다 비운 뒤 우리는 근처 화이트 다방에서 커피를 마셨다. 나는 모닝커피를 시켰다. 모닝커피는 커피에 날달걀을 풀어 넣어 마시는 것으로 1960년대 유행했다. 아내와의 연애 시절 가끔 들르던 다방에서 아내의 아버지와 종종 마주치곤 했는데 어른께서는 꼭 모닝커피를 드시고 계셨다. 당시 나는 미래 장인이 될 분위기에 커피값을 몰래 내드리고 싶었지만 값이 너무 비쌌다. 그런데 그 모닝커피가 메뉴판에 적혀 있으니 얼마나 반가웠겠는가. 나는 지금은 맛보기 힘든 귀한 모닝커피를 주문하고는 최 선생에게 빛바랜 사진 같은 내 연애 시절 이야기를 덤으로 들려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화이트 다방에서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악수를 나누고 눈 덮인 들판을 달려 서울로 돌아왔다. 온기가 가득한 집 안으로 들어서자 몸이 노곤했지만 마음은 뿌듯했다. 오늘 하루 추위 때문에 집안에 웅크리고 있었다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기억에도 남지 않는 날이 되었을 것이다. 마음 먹고 조금 더 몸을 움직여 그리운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옛 추억까지 더듬을 수 있었으니 참 값진 하루였다. 나이가 들면 내가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 노년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이 외로움이다. 고독사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그런데 인간을 병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꼭 외로움이겠는가? 혼자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고 외로워서 인생이 불행해지는 게 아니다. 혼자 있는 게 두렵고 외로움이 무섭다면 외롭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된다. 이 당연한 이치를 회피한 채 나는 왜 외로울까? 인생 헛살았나? 하고 찾아오지 않는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야말로 불행을 자초하는 것인지 모른다. 노후 대비로 젊었을 때 보험이나 연금을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로움에 대비하는 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적응이다. 살다 보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시기가 꼭 온다. 그 상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적응하는 법은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경제적 준비를 잘해서 연금이 많이 나온다 해도 그 연금을 쓸 능력이 없으면 그것 또한 고통이다. 단지 저축을 많이 하고 돈 쓰는 법을 배우라는 말이 아니다. 외로움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외로움을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을 너무 거창하고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사랑은 궁금증과 관심에서 시작한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궁금증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 정신과 전문의 수련을 받던 제자가 나에게 물었다.
선생님, 환자를 언제 퇴원시키면 됩니까? 그에 대한 교과서적인 기준은 있다. 하지만 나는 종종 교과서에 없는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그때도 그랬다. 환자가 사랑하는 능력이 생기면 퇴원시켜도 좋습니다. 부연하자면 정신과에 입원하는 사람들은 대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기애가 지나친 사람들이 많다. 이들에게 사랑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증거는 주변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자기가 아닌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 정서를 표현하며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면 이미 이 환자는 사랑하는 능력이 생긴 것이므로 이제 그만 퇴원해도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사랑도 능력이다.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터득하고 학습하고 실천하면서 길러진다. 나이 들어 외롭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사랑하는 능력을 갈고 닦아야 한다. 나이 먹었다고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그간에게 먼저 다가오기를 바란다면 점점 더 외로워질 뿐이다. 정신과 의사로서 내가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관심이 일에 머물지 않고 끝없는 인연으로 이어지면서 학문적 성취를 이루고 봉사로 연결되어 넓고 깊은 삶을 살 수 있었다. 가조 아카데미아, 네팔 의료봉사, 보육원 봉사, 시 낭송의 모임 등 수십 년간 이어온 많은 일들을 어떻게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었겠는가. 나와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주위에 늘 있었기에 가능했다.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 삶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나는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고 만나기를 즐긴다. 내게 자문을 구하거나 나를 만나고자 하는 이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달력을 보고 날짜와 시간을 조절한다. 물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안배한다. 이 나이에는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야금야금 조금씩 해야 오래 할 수 있다. 그러니 외로울 틈이 없다. 물론 가끔 혼자 있을 때 까닭 없이 눈물이 나곤 한다. 그것은 나이 먹은 이들이 느끼는 온갖 감정이 눈물 한 방울로 솟아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감정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밀려오는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다면 제발 푸념만 늘어놓지 말고 생각나는 사람을 찾아가라. 전화나 문자 한 통이어도 괜찮다. 그리운 이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때로 위안을 얻기도 하니까 말이다. 늙으면 죽어야지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당신에게 나이 든 환자들 중 의사 옆에서 그리 심각한 증상도 아닌데 자신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아냐며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아픔을 토로하는 유형이 있다. 이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몸 구석구석 통증을 낱낱이 고백한다. 듣고 있는 의사의 표정은 담담하다. 환자는 왠지 서운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의사가 자신의 아픔에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데 공감해 주지 않으니 마음이 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나도 노인이지만 나이 든 이들의 앓는 소리는 듣기가 싫다.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 말을 들을 때 그가 설령 진심이라고 해도 듣는 이가 그 말에 공감하기는 쉽지 않다. 직접 나이가 들어보지 않고서는
늙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나이가 들었다고 하여 모두 진정한 늙음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지만 말이다. 아프다, 힘들다는 노인의 고통을 세련되게 표현하기란 정말 힘든 것인가? 그 세련된 마음에 진정한 늙음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기가 엄마에게 말한다. 엄마, 바쁘신데 젖은 나중에 주세요. 나는 배가 고프지만 엄마는 지금 바쁘잖아요. 이렇게 어른스럽게 말하는 아기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 같은 어른은 있다. 매사 아이처럼 우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사람들 말이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겉으로 드러내 풀고자 한다. 어른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외면한 채 오로지 나 좀 봐달라고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는 등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다. 그들을 향해 우리는 애처럼 군다고 말한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의 해결 방식을 더 많이 다양하게 섭렵해 간다는 뜻이다. 그 많은 방법을 제쳐두고 불평, 불만, 무시, 외면 등 유아기적 방법을 쓰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라.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몸과 마음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방법을 쓰게 되니 더욱 조심해야 한다. 오늘도 하루 종일 앓는 소리를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 그리고 더 시간이 흘러 본격적인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일상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지 미리 생각해 보라. 힘든 것을 남이 알아주길 절대 바라지 마라. 이것이 바로 나이 든 자의 자존심이다. 당당하게 아파라. 나는 이 당뇨병이 내게 주신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내 게으른 성격을 잘 알고 계시는 하느님이 내게 평생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일에 지나치지 말고 절제하라고 숙제를 내주신 것이다. 최인호, 산중일기 중에서. 나는 지금 7가지 병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왼쪽 눈의 실명, 당뇨, 고혈압, 관상동맥 협착, 담서, 통풍, 허리 디스크가 바로 그것이다. 그 외에도 소소한 몸의 이상 신호들이 때때로 나를 괴롭힌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나 다름없다. 사람들이 7가지 병을 달고 산다고 하면 도대체 건강관리를 어떻게 했느냐고 생각할 것이다. 생활 습관이 엉망이거나 게으르고 운동 안 하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할 거라고 짐작하면서 말이다. 게다가 직업이 의사라는 걸 알면 이해할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볼 것이다. 이쯤 되면 나도 억울하다. 여기서 노화와 질병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노화는 육체적 쇠퇴의 한 과정이며 세월의 흐름과 함께 진행된다. 분명 질병과는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노화를 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늙음을 부정적으로 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하튼 노화로 인해 쉽게 병이 생기기도 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병을 앓지 않는 걸 보면 노화와 병의 상관관계는 더 연구되어야 한다. 의사로서 말하자면 병의 원인이 한 가지로만 추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유전이나 정신적 문제, 환경, 생활 조건, 약물 등 수십 가지 상황이 상호작용하여 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선천적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있는가 하면
날마다 담배를 두세 갑씩 평생을 피워도 암은커녕 천수를 누리고 가는 이들도 있다. 몸의 신비로움을 조금이라도 밝혀내어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의사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누구든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병의 원인을 두고 단지 게으름과 무관심으로만 재단하여 환자에게 심적인 고통을 더 주지는 말아야 한다. 내가 안고 살아가는 7가지 병은 오히려 너무 열심히 살아온 증거라는 게 의사로서의 내 소견이다. 노화로 생긴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장시간 복용한 약이 당뇨와 고혈압을 차례로 유발시켰다. 왼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된 것은 2003년 네팔에 의료봉사를 갔을 때다. 한쪽 시력이 부쩍 떨어지고 답답해. 고산병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귀국 후 병원을 찾았더니 눈에 혈관에 이상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저런 검사 도중 심장에 더 큰 문제가 발견되었다. 선천적으로 심장혈관이 좁은 것을 우연히 발견한 것인데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할 만큼 급박했다. 2가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한쪽 눈의 시력을 잃고 말았다. 하지만 눈 때문에 더 큰 병을 발견하여 목숨을 구했으니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것쯤은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억울하지 않았다. 70여 년 넘게 건강한 시력으로 살다가 한쪽 눈의 시력으로 살려니 불편함도 없지 않았지만 그런대로 적응이 되었다. 고개를 살짝 더 돌려 시야를 확보하면 될 일이었다. 고개를 조금 더 돌리는 것조차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에는 온통 불행한 사람으로 가득하지 않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내가 왜 이 병을 앓게 되었을까?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한 탓일까? 그때 그걸 먹지 말 것을, 운동을 열심히 해볼 것을 하면서 원망하고 자책한다.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병이 더 깊어지기도 한다. 나를 찾아온 병의 첫 번째 치료는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노화로 인한 병은 대부분 만성질환인데 이 경우에는 단박에 치료되기가 어렵다. 병의 원인을 제거하기는커녕 고통을 누그러뜨리거나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받는 게 전부일 때도 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실망하여 자제력을 잃고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일으킨다. 몸으로 느끼는 고통과 불편을 말로 다하지 못하겠지만 어쩌겠는가. 잘 달래는 수밖에 없다. 번번이 짜증을 내고 얼굴을 찡그리고 한숨을 쉬며 아이고를 내뱉지 말아야 한다. 아프지 않고 장수할 수 있다면 정말 보배로운 일이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하다고 1-2가지 병을 앓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 새롭게 맞이한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이다. 당뇨병 선고를 받았을 때 나는 그 사실을 바로 인정했다. 나도 의사였지만 담당 의사 앞에서는 환자였으므로 그의 말을 경청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주의사항을 듣고 새겼다. 식단 제한과 정기적인 운동 등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일들이 내 일상에서 꼭 해야 할 일들로 추가되었다. 혈당을 체크하고 인슐린 주사를 직접 놓는 일이 날마다 반복되었지만 번거롭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내 생명을 연장하는 대가로 그 정도 수고는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몸속에 삽입하여 자동으로 인슐린이 주입되도록 하는 인슐린 펌프를 쓰면서 직접 주사 놓는 일에서 해방되어 좀 더 가볍게 당뇨를 다스릴 수 있었다. 인슐린 펌프를 몸에 설치하기 위해 며칠 입원해 있는 동안 나는 당뇨를 앓는 사람들을 그룹으로 만들어 함께 정보를 나누면서 생활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독창적이고 즐겁게 병을 살피는 일도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선배 의사가 뇌일혈로 쓰러졌다. 그는 투병을 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을 아예 뇌일혈 후유증 치료 전문 병원으로 바꾸었다.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환자들과 어울리며 함께 치료하고 의학적인 공부를 하자는 의미였다. 그 선배가 생각나서 기왕 투병할 일이면 나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의 어려움과 이런저런 사정을 나누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었다. 생각은 꼬리를 물어 당뇨를 가진 사람들의 쉼터 같은 것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해 보았다.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고 살면 좋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기에 열심히 산 결과로 생기는 병은 어쩌겠는가. 나이 들어 몸에 찾아드는 신체적 고통은 좀 고약한 친구라고 생각해야 한다. 병에 걸렸더라도 내 몸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하면 된다.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명의보다 낫다. 병에 대한 고정관념도 바꾸자. 병은 훈장도 아니요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증거는 더더욱 아니다. 그냥 같이 가야 할 삶의 조건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아파도 하루하루 긍정적인 자세로 생활한다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면에서 가족을 덜 고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영화배우 이대근 씨가 아파하는 늙은 어머니의 소변을 받아내다가 냄새가 역해 얼굴을 찡그렸단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내 기저귀가 얼마나 구수하던지 코에 대고 킁킁 맞기까지 했단다. 그제야 이대근 씨는 자신이 그동안 겉으로만 혀도 운운했다는 걸 알았다. 나는 어머니가 껄껄 웃었다는 대목에 주목했다. 아들 앞에서 사틀 보이는 일이 민망했을 텐데도 아랑곳 없이 웃음을 터뜨리는 노모. 그 어머니의 당당한 자세에서 병을 받아들이는 씩씩하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나이 들어 아프고 병을 앓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7가지 병과 함께 살아가는 나는 삶이 닿을 때까지 즐겁게 살고 싶다. 아내와 아이들, 손자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내 친구들과 더불어 말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